이강인이 직접 파리 생제르맹의 첫 트로피를 이끌었습니다. 프랑스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프랑스 슈퍼컵 결승전을 치른 파리 생제르맹이 툴루즈에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PSG는 이번 시즌 첫 트로피를 거머쥐었고 통산 12번째 슈퍼컵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강인이 뛰어난 활약으로 팀 승리를 이끌며 화제인데요.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며 팀의 리드를 안겼습니다. 수비 라인을 내린 팀을 상대로 귀중한 선제골을 이른 시간에 뽑아내며 팀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보탬이 되는 엄청난 골이었습니다. 과정도 너무나 아름다웠는데요. 비티냐가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롱패스를 보냈고 덴벨레의 컷백 패스를 킬리안 음바페가 수비수를 등진 상태에서 흘렸고 뒤따라 쇄도하던 이강인이 선제골로 연결했습니다. 공은 수비수 다리 사이로 빠지면서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강인의 시즌 3호 골인데요. 올 시즌 PSG에 합류한 이강인은 앞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한 골, 리그앙에서 한 골씩 기록했었습니다. 이번 득점으로 올 시즌 공격 포인트는 3골 2도움이 됐습니다. 이강인은 선제골 이후에도 여러 차례 번뜩이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전반 34분 추가골 기회가 아쉽게 무산되기도 했는데요. 전반 34분 하키미의 컷백이 이강인과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서 뒤로 흘렀습니다. 이어 페널티 지역에서 가슴으로 공을 받은 뒤 멋진 시저스킥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에는 위협적인 프리킥을 마르키뉴스의 머리로 배달해 추가골을 도울 뻔했습니다. 후반전에는 PSG가 전반전보다는 내려서면서 이강인도 무리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간중간 날카로운 왼발 스루 패스로 측면 선수들에게 공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인 전방 압박, 탈압박으로 리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큰 선수들은 정말 이런 빅매치에서 타이틀이 걸린 중요한 경기에서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가 맹활약을 보이며 정말 슈퍼스타의 면모를 여과없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큰 경기에 강한 선수가 진짜 월클로 성장할 수 있고 팀의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축구 통계 매체 품목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날 한 골과 기회 창출 1회, 빅찬스 1회, 유효 슈팅 2회, 드리블 2회 성공, 코너킥 4회, 패스 성공률 96% 등 다양한 공격 지표를 기록했습니다. 평점은 8.3점으로 미드필더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추가골을 넣은 음바페와 선방쇼를 펼친 돈나룸마가 8.4점이었고 아슈라프 하키미가 8.8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 후 최우수 선수로는 이강인이 꼽혔습니다. 인터뷰를 가진 이강인은 스페인어로 경기 전부터 이기려고 노력했다. 승리에 기쁘고 즐기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최근 좋은 컨디션에 대해서는 항상 팀을 도우려고 하고 열심히 훈련하려고 노력한다며 좋은 선수들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한다. PSG에 있어 너무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툴루즈와의 경기 후 프랑스 현지 매체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먼저 카날 서포터즈는 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덴벨레와의 합작이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극찬했습니다. 카날 스포츠는 앞서가는 데는 2분 35초면 충분했다 이강인 이라는 게시물로 극찬했습니다. TNT 스포츠에서는 센세이션 이강인의 슈퍼 팀무브가 골을 만들어냈다며 극찬했습니다. 비티냐의 전환 패스를 덴벨레가 만들어주고 이강인이 멋지게 마무리한 팀워크를 극찬하는 매체였습니다. 이어 베렌 스포츠 USA는 이강인이 환상적인 플레이로 골을 성공시켰다. PSG 리포트에서는 이강인이 파리의 2024년 첫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강인의 맹활약과 골을 극찬했습니다. 중국 언론이 이례적으로 이강인의 대활약을 대서특필하며 부러움을 숨기지 않으며 화제입니다. 이강인의 우승 소식은 중국에도 발빠르게 전해졌는데요. 중국 대표팀이 홍콩에 1대2로 패한 충격파가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는 이강인 같은 선수가 없나? 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CGTN은 한국의 신동 이강인이 PSG의 서포터들에게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난 여름 리오넬 메시가 떠나면서 PSG는 스타 파워의 공백이 있었지만 22세의 한국 선수가 그 틈을 재능으로 메웠다. 이강인의 선제골로 PSG가 우승컵을 차지했다며 이강인에게 주목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10세의 어린 나이에 스페인으로 축구 유학을 떠났다. 발렌시아 아카데미 시절부터 호평을 들었다. 2021년 마요르카로 이적한 이강인은 핵심이 됐다. 그는 2,400만 달러 규모로 PSG로 이적했고 돌파구를 찾았다. 이미 PSG에서 3골 2도움을 올리고 있다. 그의 탁월한 기술과 전술적 적응력, 프로 정신은 팬들이 그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며 이강인의 성공을 크게 다뤘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 신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강인을 극찬했습니다. 매체는 PSG의 새로운 영웅 이강인은
눈부신 공격 플레이로 빛나며 밝은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이강인은 아시안컵에 빠지며 한 달간 자리를 비운다. 한국이 아시안컵 결승전에 간다면 이강인은 2월 14일 레알 소시에다드전까지 자리를 비울 것이라며 PSG의 이강인 공백까지 걱정해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활약상에 스페인 언론까지 박수부대에 합류하며 화제인데요. 스페인 매체 아스는 이강인은 슈퍼컵 최우수 선수를 수상하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간판 스타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이강인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아스는 지난 여름 PSG의 큰 결정 중 하나는 소속 스타들을 내보내고 팀적으로 강조된 팀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도 팀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체계를 강조해 반복했고, 이 새로운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이강인 영입이었다. 그가 2,200만 유로에 파리에 도착한 것은 스페인 축구가 아닌 프랑스 축구를 위해서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도착 이후 곧바로 파리에서 인기 있는 현상이 됐다. 이강인의 유니폼 판매는 PSG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인 음바페를 능가하는 역사적인 최고치에 이르렀다. PSG 서울 매장은 아시아 투어에서 대성공을 거뒀고, 이는 아시아 시장 진출에 확실한 신호탄이 됐다라며 이강인의 인기를 평가했습니다. 풀타임 출전한 이강인은 1등 공신이 되며 화제입니다. 지난 턱없는 프랑스 매체의 비난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펄펄 날았던 이강인입니다. 따라다녔던 의문 부호도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프랑스 매체 푼 메르카토는 이강인은 중앙 미드필더에 나와 멋진 팀플레이로 득점포를 가동했다. 그의 시그니처 슈팅으로 자신감을 되찾은 이강인은 전반 내내 많은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는 경기 중심에서 활약했다. 이제 이강인은 2024 아시안컵에 나간다. PSG는 이강인이 그리울 것이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겟 풋볼 프렌치 뉴스는 경기 후 솔직히 엔리케 감독의 선수 선택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강인을 이선에 웨렌자이르 에머리, 비티나냐와 함께 배치했다며 이강인은 경기 시작부터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번 성과로 그는 자신감을 더 키울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함께 빠르고 깔끔하게 윙에서 플레이를 하곤 했다고 보도도 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이번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강인은 몇 주 동안 팀에서 이탈하는데 파리 사람들이 그의 대표팀 차출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슈퍼컵 우승으로 파리 생제르맹 지휘봉을 잡고 처음으로 정상에 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전반전 경기력을 콕 집어 극찬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전반전은 올 시즌 중 예외적이었다. 내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 중 최고의 45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강인에 대해 자연스럽게 시선이 향하고 있는데요. 축구 통계업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전반전에만 드리블 성공률 100%를 비롯해 슈팅 2회, 기회 창출 1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이널 서드에서 패스가 4회였으며 상대팀 박스 안 터치도 2회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패스 성공률 96%, 지상 볼 경합 성공률 75%, 롱패스 성공률 67% 등으로 엔리케 감독이 칭찬한 45분 중에서도 돋보인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 엔리케 감독은 트로피를 얻는 것은 항상 어렵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경기를 준비하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는 더 발전해서 다른 트로피를 노려볼까 한다며 이 경기에 100% 만족할 수 없다. 우린 더 잘할 수 있다. 툴루즈는 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돌아봤습니다.